2021년에 새롭게 돌아온 베스트셀러.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동차는 세단도 아닌 SUV도 아닌 바로 이 픽업 트럭입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자동차가 풀체인지가 되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신형은 특히 주목을 더 받을만 합니다. 수많은 개선점들을 들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여태껏 자동차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기능들까지 선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이브리드 엔진을 최초로 적용함으로써 말도 안 되는 연비를 가능하게 해주고 출력 자체에서도 경쟁 모델을 모조리 짓눌러 버립니다. 물론 TRX를 제외하고요. 그리고 F150에 탑재된 자체 발전기 시스템은 포드의 기발함을 증명해주고 있고 전 세대에서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던 실내 공간의 고급스러움까지 정말 포드는 이 F150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혁신과 개선점들을 들고 나오긴 했는데 이것들만으로 향후의 지속적인 판매량 1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리뷰 찍는 이 F150은 리미티드 트림입니다. 그래서 리미티드는 이제 F150 중에서 가장 높은 트림에 해당이 되고 있고 가장 최상위 트림인 만큼 리미티드만의 그런 본연의 디자인이 살아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쪽에 리미티드라고 크게 적혀 있는 레터링은 이 차에 밖에 적용이 되고 있지 않고 앞쪽에 가로로 뻗은 이런 크롬 그릴을 포함해서 22인치 휠 그리고 뒤쪽에 테일게이트 쪽에 리미티드라고 적혀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 최상위 트림을 소유하면서 누릴 수 있는 특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컬러는 Antimatter Blue라고 해서 포드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화면상에서 보시면 아마 좀 푸른색이 많이 보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빛이 잘 반사되는 부분에서는 좀 푸른빛이 돌고 이제 실내나 그늘진 곳으로 가면은 되게 검은색과 비슷한 느낌도 많이 줘서 이 컬러는 어느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색감을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멋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최상의 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F150 중에서는 트림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맨 아래 엑셀부터 시작을 해서 XLT, 레리엇, 킹렌치, 플래티넘 그리고 이제 리미티드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베이스 모델 엑셀은 3만 불 정도로 출고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이 차 같은 경우는 완전히 풀옵션이어서 정말 빠지는 옵션이 하나도 없는 차입니다. 이 차는 8만 불 이상으로 가격이 뛰다 보니까 최하위 트림과 최상위 트림의 차이는 거의 3배가 될 정도로 되게 이 레인지가 되게 큽니다.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각 플래티넘과 리미티드를 비교하는 영상도 찍었고 거기서 좀 되게 이 외형과 실내 기능들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좀 간략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일단 앞쪽에 리미티드라고 적혀 있고 이 그릴도 이 리미티드만의 이 고유 그릴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구형과 비교를 했을 때 이쪽 앞쪽 헤드라이트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이제는 F 시리즈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되어버린 이 각진 LED가 각 코너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보거나 사실 이거는 낮에 봐도 되게 선명하게 불이 들어오는데 딱 사이드 미러나 리어뷰 미러로 보면은 F150이 다가오는 그 포스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이드로 잠시 넘어와서 보시면 사이드도 포드에 의하면 되게 많은 부분들이 이 차의 97%의 모든 부품들이 구형에서 새롭게 디자인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보이시는 이 바디 패널들로 다 새롭게 디자인 되었는데 알루미늄 바디 패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루미늄 바디 패널은 전 세대 13세대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적용했을 때 350kg 정도의 감량을 차의 무게 전체에서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연비도 좋아지고 차의 핸들링도 그만큼 좀 더 nim블해지고 nim블이 뭐죠? 좀 더 날렵해지고 그런 효과를 얻었었는데 지금 신형에도 그대로 알루미늄이 적용되고 있어서 내구성이라던가 연비에도 당연히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옵션으로는 이러한 사이드 스텝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데 아래쪽에 버튼을 누르면 들어가고 내려가고 지금 리미티드나 좀 상위 트림에서는 기본으로 딸려옵니다. 네, 뒤쪽에서 보시면은 일단 22인치 휠이 적용이 되긴 했고 이거는 리미티드에서만 22인치 이렇게 큰 휠이 적용이 되는데 사실 멋있기는 멋있거든요. 근데 저는 큰 휠이 어떠한 장점이 있냐
멋있는 거 외에 뭐 연비도 더 안 좋아지고 승차감도 안 좋아지고 오프로드에서도 안 좋고 사실 단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리미티드에서도 약간 20인치와 22인치 그런 선택권을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22인치밖에 적용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거는 실용성을 따지는 고객층에게는 좀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쪽에 보시면 리프 스프링이 그대로 보이실 수가 있어요. 네, 리프 스프링과 리프 스프링에 여기 쇼바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까 주행을 해보면서 차가 되게 많이 물컹거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죠. 뭐 방지턱을 지나간다거나 되게 울퉁불퉁한 되게 웨이브가 심한 그런 지형을 지나갈 때는 차가 쏠리면서 기울고 진짜 그게 아무래도 이 리프 스프링을 사용을 해서 그런 거고, 리프 스프링의 구조상 이제 뒤쪽에 좀 무거운 적재물을 실게 되면 이제 차가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승차감도 개선되고 하는 효과가 있는데 오늘은 그러지 못했기에 승차감이 좀 더 안 좋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뒤쪽에 적재하는 것을 이야기했으니까 적재의 용량은 최대 750kg까지 가능합니다. 리미티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있는 이 모델은 최대 적재량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하이브리드 엔진에 전기 모터도 있고 뒤쪽에 전기 배터리도 있기 때문에 차체의 무게 자체가 이미 늘어난 상태에서 적재할 수 있는 양은 그만큼 더 줄어드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뭐 V8 엔진을 장착을 해서 뒤쪽에 베드도 좀 더 긴 거를 한다면 1.5톤까지인가 적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대 스펙으로는. 그래서 뒤쪽에서 보시는 F150은 사실 전 세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예전에 이 테일게이트 디자인이 좀 달라지긴 했고 상위 트림으로 올라갈수록 이 테일라이트도 LED로 바뀌게 되게 있어요. 근데 이 디자인 자체가, 이 테일라이트 디자인이 저는 너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개성도 없고 너무 평범해 보입니다. 사실 뭐 한국에 뭐 쉐보레 콜로라도가 판매되고 있잖아요. 누가 콜로라도의 테일라이트를 여기다가 바꿔치기를 해도 제가 전시장에 앉아 있으면서 한 3일 동안 눈치를 못 챌 것 같아요. 그만큼 평범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상위 트림으로 갈수록 LED 뿐만 아니라 좀 더 디자인을 좀 더 고급스럽게, 아니면 좀 더 멋지게 해줬으면 어떨까. 특히 앞쪽에는 LED 스트립이 되게 멋있게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뒤쪽에서는 그냥 픽업 트럭 같아요. 그냥 약간의 예전에 그런 구형틱한 그런 투박한 모습이 아직도 살아 있어서 좀 더 과감한 도전을 하면서 이 디자인을 바꿔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과 아쉬움도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뒤쪽에 기능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재밌는 기능들이 정말 많죠, 뒤쪽에. 이제 파워 테일 게이트, 일단은 전동으로 내려가는 거, 위쪽으로도 전동으로 올라갑니다. 이 부분 되게 재밌고,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적재함 안으로 들어갈 때 또 이제 테일게이트 스텝 있죠. 이 부분은 사실 전 세대와 달라진 게 없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서 그냥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이쪽 오른쪽에는 이번 신형에서 최초로 적용된, 이번 신형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픽업 트럭을 통틀어서 세계 최초죠. 세계 최초로 발전기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3개의 슬롯이 있는데 맨 위에 쪽은 7.2kW까지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고, 아래쪽은 이제 2.4kW 하나씩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2.4, 2.4, 2.4 해서 총 7.2kW를 써도 되고, 이쪽 한쪽에서만 7.2kW를 전부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는데, 지금 이 발전기는 최대 용량으로 만약에 가동을 했을 때 그러면 얼마 동안 유지가 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캠핑장에 갔는데 7.2kW를 몇 시간까지 사용을 할 수 있냐. 그 부분은 사실 포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7.2kW를 지속적으로 풀탱크 가정 하에 36시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7.2kW를 다 사용할 일은 없고, 만약에 한 2, 3kW만 사용한다면 36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이제 캠핑장에 전력을 공급하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F150에 새롭게 적용된 이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진짜 연비가 리터당 10.2km가 나오는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검증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한 100km가량 주행을 했어요. 주행을 했는데 뭐 스포츠로 놓고 달린 적도 있고 이코 모드로 달린 적도 있고, 한데 이코 모드로 고속도로에서는 10이 진짜 나오더라고요. 10km가 나오고 시내에서는 오히려 연비가 더 좋았던 순간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큰 차가 10.2km 이상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게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실내로 들어오니까 너무 좋네요. 안쪽에 이 고급스러운 차 안에 앉을 수 있다는 게, 이 에어컨도 켜놓고, 또 하이브리드라서 에어컨을 켜놓은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죄책감이 들진 않아요. 일단 안쪽에 들어오면은 디자인 전체가 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안쪽에 보시면은 이런 스티어링 휠 마감을 포함해서 암레스트 쪽에 가죽, 그리고 기어 셀렉터, 위쪽에 대시보드 트림까지 가죽이 정말 광대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컬러 조합도 일단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지금 리미티드에서 제공되고 있는 이 블루 색상의 그레이 조합 정말 잘 어울리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플라스틱이 미국 차인 만큼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디스플레이를 감싸고 있는 이 철 같은 느낌의 트림도 사실은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도어 트림에도 플라스틱이 많아요. 근데 좋은 건 무늬를 다르게 해서 식상하지 않고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아 보입니다. 실내는 되게 높은 평가를 해주고 싶네요. 특히. 네, 그래서 안쪽 실내 시트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리미티드의 문양이 이렇게 멋있게 붙여있는데 왜 이렇게 허술하게 붙여져 있지? 네, 이거는 무시하도록 하고 안쪽에 리미티드와 다이아몬드 퀼팅이 보이시는 이 부분은 사실 미국 차가 맞는지 싶을 정도로 되게 고급스럽고, 사실 이건 링컨의 에비에이터에서 가져온 시트와 되게 흡사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링컨의 다른 부분들 어디 볼 수 있냐? 어깨바지죠. 이제 내비게이터나 에비에이터처럼 본인의 체형에 맞게 인체공학적으로 앉을 수 있다는 점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그리고 위쪽에도 조절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번 신형에 되게 재밌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이쪽 기어 셀렉터가 있죠. 기어봉을 아래쪽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리고 이렇게 암레스트를 펼치게 되면 하나의 작업대가 생기게 되는 건데, 사실 이 작업대는 생각해보면 막 그렇게 대단한 기능은 아니에요. 그냥 기어봉이 접혀지고 테이블이 펼쳐지고, 이거 얼마나 사용을 하겠어요. 근데 막상 사용할 일이 오면은 되게 고마운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고, 언젠가는 쓸 날이 오겠죠. 그리고 포드를 다른 차들과 차별화를 하는 약간 또 다른 기능은 이제 맥스 리클라인 시트죠. 이 기능도 사실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보면 의자가 그냥 뒤로 접힌다 라는 기능뿐인데, 다른 차에서는 제공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능도 역시 많이 사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필요할 때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맥스 리클라인 시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건지. 뒤쪽에 시트를 한번 올려줘야 되는데, 뒤쪽에 2열 시트를 올려줘서 스페이스를 좀 남겨준 다음에 이제 시트를 아래쪽으로 완벽하게 젖힐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숄더 레스트 이쪽도 조절을 해가면서 본인 체형에 맞게 설정을 해서 누워서 자면 됩니다. 이 차에 대한 시승기도 촬영을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게 되어서 보이스오버로 요약하겠습니다. 430마력의 79토크를 제공하는 파워부스트 엔진은 힘이 넘쳐났다고 느꼈으며, 픽업 트럭을 구매하는 분들의 목적을 고려해보면 충분하고도 남는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체 출력 중에서 전기 모터는 44마력과 30토크를 발휘하게 되는데, 시내에서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엔진 시동이 꺼지면서 전기 모터 자체만으로 주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엔진의 이그니션이 되게 부드럽게 꺼지게 되면서 주행을 하다 보면 전기로만 달리는 건지 모를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연비도 테스팅을 해보았는데 나름 스포티하게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9km대의 연비가 측정되었습니다. 이코 모드를 놓고 하이퍼 마일링을 하게 된다면 10km 이상도 거뜬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승차감은 좋은 편에 속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승차감이 안 좋다고 하기보단 되게 픽업 트럭다운 승차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후륜 쪽에는 리프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고, 무게중심도 높다 보니 과속 방지 턱을 지나간다거나 좀 지나치게 울퉁불퉁한 지형을 지나갈 때는 차체가 물컹거리면서 좌우로 쏠리는 현상이 나름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도로상의 미세한 불균형들은 서스펜션에서 잘 흡수를 해주었고, 캐빈 안쪽에서도 고속 주행을 할 때 나름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또한 신형에 탑재된 운전 보조 기능들은 정말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기능도 아주 잘 작동이 되긴 했는데, 직접 주차하는 게 빠르다 보니 장기적으로 사용할 것 같진 않습니다. 반면에 이번 신형에 탑재된 차선 유지 기능은 정말 훌륭하게 작동이 되었고,
거의 매일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F150의 픽업 트럭다운 승차감만 용납할 수 있다면 현재 양산되고 있는 모델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자동차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